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80세가 넘었는데도 매일 아침 산책 나가시고 친구들 만나서 웃으시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시는 분 말입니다. 이렇게 주위를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놀라운 건 그분들이 특별히 부자도 아니고 젊었을 때 몸이 튼튼한 운동선수였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하시고 평범하게 가정 꾸리시고 그렇게 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75세를 넘어서도 활기차게 보내십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오랜 시간 관찰한 결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5가지 이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78세 김민철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걸으십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노시고 작은 텃밭도 가꾸십니다. 손주가 오면 함께 공원에 가십니다. 선생님,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매일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할 일 찾아서 하는 거지. 바로 그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사람들과 이어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100세까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세든 75세든 80세든 시작하면 좋아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가 8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밝혀진 건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5가지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떤 능력이 있을까? 내가 뭘 간단히 하면 좋을까?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75세 이후에도 요양원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75세 넘어서도 이 5가지만 있다면 100세 인생은 기본입니다. 요양원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죠.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바로 이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인데요. 바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 말이죠. 이게 왜 5가지 중 첫 번째일까요? 이 능력 하나가 하루하루의 자유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필수 능력은 균형 능력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자세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화장실 갈 때 불안하지 않고 현관문 열 때 중심 잡을 수 있고 버스에서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초 균형 테스트입니다. 벽이나 의자 옆에 서 보세요. 안전을 위해 잡을 수 있는 곳 근처에 계셔야 합니다. 한쪽 발을 들어 올려 보세요. 반대쪽 발 하나로 10초 동안 서 계실 수 있으신가요? 양쪽 다 해보세요. 흔들림 없이 10초를 버틸 수 있다면 균형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5초도 버티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 균형 능력이 행복한 노후의 출발점일까요? 넘어지는 순간 모든 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낙상은 단순히 다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낙상 후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넘어질까봐 두려워집니다. 그 두려움이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줄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정말로 다시 넘어집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81세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보면 아찔했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 받다가 미끄러지셨지요.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그 후로 부엌 가는 걸 두려워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식사를 방으로 가져다 드렸고 화장실 갈 때도 부축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자 3개월 만에 스스로 걷는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간병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자 잡고 균형 연습부터 했습니다. 한 발로 3초 서기, 5초 서기,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2달 후, 김 여사님은 다시 부엌에 가셨습니다. 지금은 아주 멀쩡하게 혼자 장 보러 나가십니다.
균형을 되찾자 자신감이 돌아왔고 자신감이 생활을 되찾아준 겁니다. 브라질 대학교 한 연구팀이 70세 이상 2,000여 명을 7년간 추적했습니다. 한 발로 10초를 서지 못한 그룹은 10초를 버틴 그룹보다 사망 위험이 약 80% 높았습니다. 균형 능력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지요. 과학적으로 보면 균형은 몸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발바닥 감각, 귓속 평형 기관, 눈으로 보는 정보, 근육의 위치 감각이 모두 합쳐져서 중심을 잡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센서들이 둔해집니다. 발바닥 감각이 약해지고 귓속 평형 기관이 느려지고 근육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훈련하면 다시 예민해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균형 강화 행동 3가지입니다. 첫째,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보세요. 아침 저녁 양치 시간이 균형 훈련 시간이 됩니다. 처음엔 세면대 잡고 해도 괜찮습니다. 둘째, 걸을 때 일부러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걸어보세요. 발바닥 감각을 깨우는 훈련입니다. 셋째, 하루 한 번 눈 감고 10초 서기를 해보세요. 시각 정보 없이 균형 잡는 연습입니다. 벽 옆에서 안전하게 하세요. 이 3가지만 매일 해도 한 달 후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75세 넘어서도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동할 줄 아는 힘입니다. 걸어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힘이지요. 이 능력이 있으면 친구 집에 놀러 가고,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보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병원에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5m 걷기 속도 체크입니다. 집안에서 5m 거리를 정해보세요. 문에서 소파까지, 현관에서 안방까지 정도 됩니다. 평소 걷는 속도로 걸어보세요. 5초 안에 도착하시나요? 1m당 1초면 정상 속도입니다. 만약 8초 이상 걸린다면 이동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동 능력은 행복과 직결될까요? 걷는 속도가 곧 생활 반경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걸을 수 있으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멀리 갈 수 있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느리게 걷는다는 건 세상이 좁아진다는 뜻이죠. 79세 박민수 어르신은 무릎이 안 좋아서 걷는 게 느렸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중간에 신호가 바뀌곤 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꺼리게 되었다고 하셨지요. 친구들 모임도 빠지고 절도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계시니 우울해지셨습니다. 결국 가족의 권유로 재활의학과에서 걷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복도에서 천천히 왕복하는 것부터였습니다. 무릎에 물이 안 가는 범위에서 조금씩 거리를 늘렸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의 걷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횡단보도를 여유 있게 건널 수 있게 되자 외출이 찾아졌습니다. 다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동 능력을 회복하자 관계가 돌아왔고 관계가 돌아오자 인생이 돌아왔습니다. 미국 한 대학교 연구팀은 65세 이상 3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걷기 속도가 빠른 그룹은 느린 그룹보다 평균 10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데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또한 걷기 속도가 느린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2배 높았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이 아닙니다. 삶의 질 자체입니다. 과학적으로 걷기는 전신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만 쓰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피를 보내고, 폐가 산소를 공급하고, 뇌가 균형을 조절하고, 전신 근육이 협력합니다. 걷기 속도가 느리다는 건 이 시스템 전체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걷기를 훈련하면 전신 시스템이 함께 강해집니다. 이동 능력을 키우는 실천법 3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1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동네 슈퍼 왔다 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습관이 됩니다. 둘째, 걸을 때 보폭을 조금씩 넓혀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평소보다 주먹 하나만큼만 넓게 걸어보세요. 보폭이 넓어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셋째, 계단이 있으면 한 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 보세요. 계단은 평지보다 3배 이상 다리 힘을 키웁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내려올 때만 계단을 쓰세요. 이 3가지를 꾸준히 하면
석 달 후엔 확실히 달라진 걸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은 꼭 있으신데요. 세 번째 능력은 신체 종합 능력입니다. 균형과 걷기를 넘어서 일상의 모든 동작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고 물건을 들고 옷을 입고 계단을 오르는 능력입니다. 노인학에서 가장 신뢰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노후 건강 종합 점수 테스트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균형 3단계입니다. 두 발 붙이고 10초 서기, 한 발 앞뒤로 10초 서기, 한 발로 10초 서기를 차례로 해보세요. 세 단계 모두 가능하신가요? 둘째, 5m 걷기를 5초 안에 할 수 있나요? 셋째, 팔걸이 없는 의자에서 팔을 가슴에 모으고 5번 일어섰다 앉았다 할 수 있나요?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하면 신체 종합 능력이 양호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라도 못하신다면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왜 요양원에 갈 위험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까요? 이 검사는 균형, 이동, 근력, 지구력을 한 번에 봅니다. 하나만 약해도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의자에서 못 일어나면, 화장실 가기 힘들고 걷기가 느리면, 외출이 두렵고 균형이 안 되면 요리하기 위험합니다. 결국 혼자 사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77세 이만식 어르신은 3년 전 이 검사에서 세 가지 모두 통과 못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게 힘들었고 4m 걷는데 7초가 걸렸고 한 발로 3초도 못 섰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동네 보건소 근력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운동했습니다. 의자 스쿼트, 벽 짚고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기본 동작들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6개월 후 달라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가 수월해졌고 걷기 속도가 빨라졌고 균형도 잡혔습니다. 1년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세 가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손주들과 놀이터에 가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혼자 병원에 갑니다. 능력을 되찾자 독립적이고 훌륭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신체 종합 능력 검사는 단순한 체력 측정이 아닙니다. 75세 이후의 어르신들에게는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삶을 예측하는 지표이죠. 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근감소증과 신경근 통합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근육 안의 신경도 줄어듭니다. 뇌에서 명령을 내려도 근육이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균형을 잡으려 해도 다리가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려 해도 다리 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은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육이 다시 생기고 신경 연결이 강화되고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신체 종합 능력을 키우는 실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스쿼트 10개를 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로 시작해도 됩니다.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다리 전체 근육을 한 번에 키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둘째, 계단 한 층 오르기를 하루 일과로 만드세요. 아파트 계단, 지하철 계단, 어디든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세요.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키웁니다. 셋째, 일주일에 2번은 팔 운동을 하세요. 물병 들고 팔 올렸다 내렸다 하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충분합니다. 팔 힘이 있어야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석 달만 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75세에 이것이 있는 분은 어디서든 당당한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것 할 줄 아신다면 정말 좋습니다. 바로 자립생활 능력입니다. 일상의 기본적인 일들을 혼자서 해낼 수 있는 힘이지요. 식사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약 챙겨 먹고, 돈 관리하고, 전화 받고, 외출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옷 갈아입을 수 있나요? 간단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나요?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겨 먹을 수 있나요?
전화가 오면 받아서 대화할 수 있나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게에 가서 살 수 있나요? 이 5가지를 모두 혼자 할 수 있다면 자립생활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자립생활 능력이 노후의 행복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될까요? 이 능력이 있으면 자존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밥 먹여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옷 입혀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화장실 가는데 도움 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립이 되어야 요양원을 가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82세 최인자 어르신은 남편과 6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많은 걸 해주셨습니다. 은행 업무도 관공서 일도 큰 결정도 남편이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집안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최 여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몰랐고, 공과금을 어떻게 내는지 몰랐고, 병원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녀들이 모든 걸 대신해 줬습니다. 최 여사님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6개월 후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통장 정리하는 법, 공과금 자동이체 설정하는 법,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하는 법을 천천히 익혔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반복하니 익숙해졌습니다. 1년 후 최 여사님은 혼자 은행에 가고 병원 예약을 하고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안도감도 생겼습니다. 자립 능력을 회복하자 삶의 의미가 돌아왔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진 노인의 80%가 5년 이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노인은 요양원 입소율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자립 능력은 노후 생활의 마지노선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자립 능력은 실행 기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뇌의 전두엽이 계획하고 순서를 정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이가 들면 전두엽 기능이 약해집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요리 순서가 헷갈리고 돈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반복 훈련으로 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립생활 능력을 높이는 간단 행동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해야 할 일을 큰 글씨로 메모해서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아침 약 먹기, 점심 먹기, 저녁 산책 같은 일과를 적어두면 까먹지 않습니다. 기억력에 의존하지 말고 메모에 의존하세요. 둘째, 간단한 요리 하나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계란찜,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같은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요리는 계획, 순서, 판단을 모두 사용하는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셋째, 스마트폰 기능 하나씩 배워보세요. 전화 받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익히세요. 디지털 능력은 현대사회에서 자립의 핵심입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하면 자립 능력이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분들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죠. 바로 사람과 이어지는 능력입니다. 인간관계 능력이 있는 분은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삽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연결 능력인데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노후 건강과 행복의 1순위입니다. 주간 대화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군가와 10분 이상 대화한 날이 며칠인가요? 전화 통화도 포함됩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이면 좋은 상태입니다. 2일 이하라면 관계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주일 내내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관심이 필요합니다. 왜 인간관계 능력이 노후 건강과 행복의 1순위일까요? 하버드 의대가 80년 동안 추적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 습관도 아니고 관계의 질이 가장 강력한 장수 예측 인자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살았고 치매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76세 한철수 어르신은 은퇴 후 집에만 계셨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해도 귀찮아서 안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바쁘니까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TV만 보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덧 8개월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와 함께 사회활동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딸의 권유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일주일에 2~3번 나가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화투도 치고 점심도 함께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3개월 후 한철수 어르신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수가 늘었고 우울증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자 삶의 활력이 돌아온 겁니다. 지금은 경로당 총무를 맡아서 행사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노인의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의 노인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약 2.3배 높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람을 만나는 노인은 거의 만나지 않는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 수준이었다고 하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관계는 약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사회적 자극은 뇌를 깨웁니다. 대화할 때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고 상대 표정을 읽을 때 감정 중추가 작동하고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 기억 중추가 움직입니다. 고립되면 이 모든 기능이 잠듭니다. 반대로 사람을 만나면 뇌 전체가 깨어납니다. 인간관계 능력을 키우는 실천법 3가지입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전화하세요. 자녀든 친구든 형제든 상관없습니다. 10분만 통화해도 충분합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이름 하나를 골라서 전화하세요. 둘째,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한 달에 2번만 나가보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사람 구경만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있는 공간에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셋째, 이웃과 인사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산책길에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짧은 인사도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3가지만 해도 관계가 살아납니다. 오늘은 75세 이후 행복한 노후를 지키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들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매일 조금씩 움직이면 만들어지고 사람을 만나면 유지되고 도전하면 강해집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75세,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앞으로 30년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노력한다면 80세에도 90세에도 100세에도 자립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아주 간단한 3가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미션을 드려볼게요. 첫째, 오늘 저녁 양치질 할 때 한 발로 10초 서보세요. 균형 체크와 훈련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둘째, 내일 아침 집 근처를 10분만 걸어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셋째, 이번 주 안에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관계는 연락 한 번으로 시작됩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후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석 달 후엔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몸 상태가 될 겁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오래 사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지요. 걸어서 100세를 행복하게 만든 것은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